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박용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뭐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뉴스량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양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부인 전화통화 관련 뉴스는 압도적으로 나와봐야 좋을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뭐 지금 사실 지난 한 달 반 전쯤에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0.5점씩 따가지고 왔다고 저는 봐요. 뭐 한 방에 확 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정책과 공약으로 0.5점씩 따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뭐 근명성실하게 가는 수밖에 없죠. 뭐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전략. 한 방에 훅 갑니다. 잘못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녹음 예, 파일 말씀을 하셨는데 예.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 뭐 대응 차원인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그 가족 통화 파일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가 수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김건희 씨 7시간 뭐 녹음 관련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다.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거를 집중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통해서 드러난 국정 인식에 대한 어떤 무능함 그리고 뭐 선제 타격론으로 보여준 외교 감각에서의 어떤 균형 감각이 없는 것들을 드러냈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한테 점수 따겠다고 게임 산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120시간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120시간 네. 노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잘 분석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었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을 텐데 뭐 괜히 그 지연 말단에 신경 쓰는 시간이 더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그 욕설 파일을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이 파일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이후에 이대로 정리가 될지 아니면 좀 파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후보의 개인사입니다. 예. 후보의 불행한 가족사입니다. 그리고 가족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사적인 이야기죠. 네. 이걸 가지고서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들어서 굳이 어떤 뭐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만한 공인의 검증 사항이라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네. 그 언론사가 이것에 대해서 보도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역시 언론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낮은 자세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녹음 파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녹음 파일 관련해서 보다는 그 무속 논란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공세를 강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이건 너무 민주당 내로남불 아니냐.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무속인들한테 임명장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공세를 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역시 지연 말단의 문제고요. 네. 실제로 이 무속 논란을 자초한 건 손에 왕자 써가지고 나온 윤석열 후보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적당한 비판과 견제 정도는 뭐 좋은데요. 이게 그 대선의 중요한 뭐 가늠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국민들께서 이 부분보다는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앞으로 뭐 토론회도 있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토론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유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시하고 고어하고 2000년 선거에 붙었는데 뭐 말 잘한다는 고어가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 부시 바보 아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워낙 그 달변이고 정책적인 뭐 인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숙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압도할 거라고 그랬는데 TV 토론에서 압도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압도하려다가 행여 오바를 하거나 오만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렇죠. 상대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거나 이렇게 보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못하고 그야말로 버벅거렸다. 이러지 않는 한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그 다음날 헤드라인이 부시 바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윤석열 네네, 거기까지만 아니다. 하시죠. 이렇게 네네. 이제 되거나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TV 토론을 통한 이런 얻지를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은 그러면 지금 이제 신경 쓰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인데 아, 네. 예, 하나는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워낙 뭐 발군이니까 내가 다 잡아야지, 압도해야지 이러다가 그러지 말자.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듣는 거 그리고 포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태도의 문제고요. 네. 내용의 문제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양자 토론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근본적으로 단일화가 매우 중요한 지금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단일화하지 않고 그렇겠죠. 옥신각신하면서 비등비등하게 이게 지지율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 네. 우리 지지율이 뭐 하여간 38에서 42 정도를 가지고도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자 토론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국민들에 의해서 시각적 단일화. 야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표구나. 네. 이런 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에서 이기고 토론을 더 잘했는데 우리 후보가 정치적 2등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어떤 효과를 더 얻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지금 단일화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박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절친입니다. 네. 절친은 아니고요. 우리 친구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 안철수 서로 자기 욕심 부리다가 단일화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예. 그때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국민적인 상식이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단일화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에는 단일화는 없다. 나는 완주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안힐화라고 들어봤냐. 나로 단일화 내가 이긴다라고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일화에 관심과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본인 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단일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 이것저것 들어보면 내가 되어야 이긴다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가 바보가 아닌데 왜 다음에야 안철수 후보에게 넘겨주는 단일화 혹은 여론조사를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국민적 일반의 시각을 네.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일반적 시각을 그냥 한번 다시 언급하신 거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신 말씀이니까 좀 귀담아 들었죠. 제가. 그 의원님이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만나신 이유가 물밑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좀 끌어내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영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선대위로 모셔오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최소한 발언 정도라도 이재명 대통령 감이다 뭐 예를 들면 일정한 순간과 상황에 우호적인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거나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고, 저는 믿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분위기와 상황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여야를 넘나들고, 네.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적어도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좋겠다. 혹은 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그 판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